자, 이번 강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였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 그 다음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 또 행위 제한, 해지 절차,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보면 요게 있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요, 수립하는 사람이 누가 수립하는 거냐 봤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장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시중에서 대도시 시장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고, 일반 시장 있잖아요. 대도시는 인구 50만 넘는 걸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일반 시장은 가서 도지사가 인정을 해줘야, 필요하다고 인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도지사한테 수립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애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게 이제 포인트고. 자, 얘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면서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것 잘 아시면 되겠고요. 또한, 자, 얘는 절차를 갖다 본다면, 절차는, 뭐가 먼저 나타날 거냐. 자, 주민의 공람, 14일 이상 공람, 의회 의견,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 한다고 쓰면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한 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배웠죠. 자, 여기 보니까 대도시장은 할 필요 없고 일반 시장만 승인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인했으면 그 내용을 갖다가 고시하고 보고는 이제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비 기본계획의 가장 키포인트고, 그 다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 구역이 지정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정비 계획부터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여기 2순위다. 그럼 가가지고 이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정비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수립을 할 때 수립부터 하고 나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자, 설명회, 주민의 설명회, 그 다음 주민의 공람. 그래서 이 공람 자체가 여기는 30일 이상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뭘 갖다 볼 수 있으면 가서 의회 의견 듣고 나서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도 지사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하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했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지정 고시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행위 제한과 의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행위 제한은 똑같지만 어디랑 도시개발구역은 같지만, 자, 여기는 뭐도 나타나냐? 소급 제한도 나타난다. 왜? 비경제적 건축행위 같은 거, 투기적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정비 계획이나 정비 여기 이 공람 주민의 의견 여기서부터도 대개 3년 전서부터 제한할 수 있어요. 플러스 1회 안에서 1년 1회에서 1년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이 소급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냐? 건축과 뭐에 대해서 할 거냐? 자, 이게 건축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토지 분할, 자, 토지를 갖다 분할하는 경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소급 제한을 받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해제는 뭐 했으면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청하게 되면 가가지고 여기 시도지사가 해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직접 누구에 의해서 시도사가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정구역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예정한
시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기산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를 갖다 기준점을 할 거냐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3년 내 안 했다. 3년 내 안 했다. 그럴 경우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를 요청하면 가서 해제를 하고 또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조합이 하겠다. 그러면 2년 내 추진위원회 설립해서 승인 받들었는데 안 했다면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또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승인돼 가지고 가서 조합 설립까지 2년 내 안 하면 해제하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그러면 실시계획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인가 그 기준점을 해서 역시 시행계획 인가는 3년 내 안 했다. 그러면 역시 뭐라 할 수 있다? 해제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추진을 구성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3, 중간에 추진위원회만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은 3, 중간에 2. 그다음 이제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 가서 5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때 안 한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 직접 개량할 경우에 자기도 못하겠다. 15년 지나도 못하겠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해제를 갖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 시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어떤 가망성이 없느냐. 가서 목표 달성할 수 없다든가 또 너무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데 거기 있는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30% 해제를 요청하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나가서 여기 뭐 건설 비율 같은 건 굳이 할 필요 없더랬고 마지막에 안전진단의 경우는 시장 군수가 정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특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요청한 자는 돈을 부담시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거기 있는 재건축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주택단지 내 모든 건축물에 해당한다. 근데 안 하는 경우 있다. 천사의 기도라고 그랬죠. 자,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또 이미 이미 사용을 금지시켜 놓은 거 그거 되고 또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또 진입도로에 의해서 정비 기반시설 설치할 거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어차피 부셔야 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갖다 했던 것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사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